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네.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겠고 또 다른 변수 보자면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네. 출렁임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 어제 또 오버슈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말 오버슈팅일까요? 아니면 더 오버슈팅이 될까요? 예, 어제 환율이 이렇게 확 꺾이면서 네. 뭐 지수도 살아나는 그런 장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모처럼 저도 지금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성함을 갖다가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아, 네. 예전에 뭐 트레이딩을 할 때나 아니면 시황 쓰고 할 때는 그 당시 뭐 이 과장 뭐 그 위에 국장, 국제금융국장, 뭐 차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시로 어떤 그 개입이 구두 개입이 단행될 때가 많아가지고 네.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 오랜만에 나온 얘기인데 어제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달러 원 환율 보시면은 예, 뭐 워낙에 원달러 합니다만 달러 원이 맞습니다. 자, 달러 원 환율을 보시면은 지금 마지막 끝 이렇게 캔들 보시면은 네. 어제도 높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높게 시작했다가 이게 훅 밀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 부분 외환 당국의 비공식적 구두 개입이다. 비공식적에다가 제가 이렇게 방점을 찍는 이유는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아마 대부분의 이렇게 딜러들 같으면은 네. 뭐 이렇게 모니터가 많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 중에 아마 로이터 딜링 머신은 기본이고 그리고 뭐 인포맥스도 많이 깔려 있을 거고. 네. 자, 이거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인포맥스인데 10시 52분입니다. 어제 아침 10시 52분에 이제 긴급으로 하나 나온 게 기재부 외화과장 환율 오름세 단순 수급 아닌 오버슈팅을 보고 있다 하고 나서 2분 후에도 경계감 갖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보해서 이 제목만이 아닌 이제 기사 내용까지도 첨가된 게 11시 7분이에요. 네. 제목은 다 똑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상보 기사 보시면은 이제 오재우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목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수급 요인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버슈팅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이 환율 급등을. 예. 그래서 환율의 상승 심리 형성, 오버슈팅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했습니다. 공식적인 구두 개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계감을 드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거는 이 매체의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따른 수급 영향이 있었다. 즉 외국인들 지금 주식 판 거 그냥 국내에 머물렀다가 다시 재투자 시기를 노리는 게 아니고 실제 달러로 바꿔서 들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러한 단순히 수급 요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제 얘기는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역내역에 딜링 세력들의 지금 롱플레이가 환율 상승한다 쪽에 베팅하는 그 투기적인 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환율을 오버슈팅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환율이 어제 확실히 반응을 했네요. 네, 1분 차트인데 네. 요 시점이 이제 어제 1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장 열리면서 위로 먼저 튑니다. 그래서 79원 70전까지 갔어요. 그래 갔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다가 여기서 훅 꺾이는 대목이 나오죠. 네. 언제냐? 46분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긴급으로 나온 게 52분이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먼저 꺾였네요. 네. 누군가 왜냐? 먼저 알고 있나 보네요. 예. 로이터에서 먼저 나왔어요. 아, 예. 조 시간대에 그러네요. 로이터에서 먼저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1시 8분이라는 얘기는 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상보해서 기사가 한 번 더 기사까지 첨가된 그게 상세 기사가 나갔을 때 이후의 흐름인데 여기서 왜 비공식적 구두 개입이라는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공식적인 구두 개입 같으면은 아마 기재부에서 동시에 보냈을 겁니다. 아, 네. 동시에 보냈을 텐데
아마 로이터 기자가 먼저 잡아낸 것 같아요. 예. 통화를 통해서. 그랬더니 뭐 아마 저희 추론이 맞을 겁니다. 외화자금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게 먼저 로이터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이제 딜러들이 제일 먼저 보고 움직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움직였을 거예요. 네. 영문 기사도 나갈 거니까. 그러고 나서 싶어서 바로 또 확인 전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하는 부분에서의 해석은 이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떤 그 매체와의 시장을 다루는 매체와의 교감 과정에서 그것이 기사화되고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뭐다? 당국에서 판단하다시피 단순히 결제 수요나 역송금 수요 이상의 투기적인 롱플레이도 있었기 때문에 뜨거 하면서 그 롱 포지션을 갖다 청산하다 보니까 후루룩 밀린 겁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그 다음에 잘 안 밀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보기에 당국 물량도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환율이 기어이 뛰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당국에 영이 안 쓰는 거고 다음을 보더 그래서 조금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물량이 실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재밌게 보는 거는 어쨌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난 1월 11일 이후에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서 그래서 2주 전에 고용지표 발표됐던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 즉 지난주 월요일부터 뭔가 변곡점인데 방향이 어딜까 궁금했습니다만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하방 쪽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러고 그렇죠. 나서 무슨 모건 스탠리의 그야말로 기우제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반도체 쪽 공격이 있었고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조금 뭐 반등 시도가 나올 만한 어떤 기술적 보조 지표는 스타캐스틱에서 보이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하루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1분 차트를 겹쳐봤습니다. 네. 겹쳐봤더니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느낌이 오십니까? 네, 반대네요. 예, 이 환율 꺾인 게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서 코스피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시장에서 환율을 꽤나 주시했다는 것이죠. 어제 재밌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그동안에 순매도 현물에서의 순매도는 이어졌습니다만 채 3천억이 안 되는 적은 숫자였고 기관이 샀고 연기금도 샀습니다. 모처럼. 근데 이 연기금 자 그런 데다가 지수선물에서도 연기금은 현물 선물할 것 없이 다 모처럼 샀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번 살짝 한번 시장 참가자로서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환율이 저렇게 훅 꺾이면서 그래서 증시도 한번 탄력을 받으니 한번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번 가하는 차원에서 전화 한 통화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는 짐작해 보는 겁니다. 예. 뭐 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쨌거나 어제는 그거예요. 외국인들의 17일에서 18일 즉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이 현물 늘었습니다만 조금 늘었고 지수선물에서 확 줄었죠. 이 얘기는 결국 그동안 매도 쳤던 지수선물 환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기관 연기금은 그냥 어제는 사는 쪽이었다. 요약하자면은 어제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그리고 당국의 공식적이었던 비공식적이었던 네. 당국의 어떤 구두 개입이라는 게 외환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시와 외환시장까지 영향을 줬습니다만 우리 외환 당국이 당국의 협조를 못 받네요. 미국이 안 도와주래요. 네. 미국장이. 그러게요. 이 와중에 뉴욕 증시가 그냥 잘 올라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하향 안정을 됐다면 네. 우리 외환 당국이 당국의 협조를 얻었겠는데 우리 당국이 당국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네. 네, 정말 미국 증시만 올랐더라도 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을 법한 우리 시장인데 아쉽게도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당장 9월에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고 테이퍼링이 만약에 시행된다면은 또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 나오는 네.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 어제 이제
밤사이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네. 되고 공개되기 전만 해도 미국 증시는 조심스럽게 상승 출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게 그러다가 이제 다우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에 약보합으로 밀리면서 뭔가 이렇게 힘이 없다 싶었는데, 이게 결국은 FOMC 의사록을 갖다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이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의사록은 그때 한 4주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하면서 네. 뭔가 그 사이에 있었던 시장 상황을 갖다가 조금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의사록을 갖다가 톤을 결정한다고 페드워처럼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저리 말은 많이 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눈길이 갈만했던 데는 뭐냐 하면은 위원들 가운데 연내 테이퍼링에 점점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기였고, 물론 뭐 델타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델타 변이 얘기하는 거는 다 무시해도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네. 될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거 한데, 결국은 또 어제 묘한 거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네. 마켓워치에 나와가지고 얼굴까지 보여주면서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떤 얘기요? 올가을에 테이퍼링 시작하고 그래서 내년 1분기 말에 끝내고, 네.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내년 4분기에 금리 인상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예. 그 얘기는 내년 3월에 테이퍼링 끝내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블라드는 그거예요. 10, 11, 12 해서 네. 1, 2, 3까지 해서 6개월 동안에 200억 불씩 줄여서 1200억 불 달러 끝내고, 그리고 4분기쯤부터면 4분기가 언제입니까? 10, 11, 12 아닙니까? 그리고 한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쯤에 내년 4분기쯤에는 금리 인상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하필이면 왜 어제 했을까요? 그 얘기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쐐기를 박은 겁니다. 연준의 빅마우스 블라드를 갖다가 그 출연시켜 가면서까지 FOMC 의사록 잘 해석 안 되니, 우리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헷갈리니 그냥 테이퍼링 한다고 봐, 이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2023년까지 가지도 않고 내년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네. 그게 전반적인 연준의 분위기야라는 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시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장 막판에 결국 나스닥까지 밀린 겁니다. 테슬라가까지 빠졌더라면 나스닥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에 따라서 환율의 동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 기준금리의 동향이라든지 세계 경기의 동향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그러니 지금 예. 이제 이 과연 당국의 이 오버슈팅이라는 진단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진짜 오버슈팅 맞느냐? 그러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거는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파란색으로 나오면 달러 대비 절하율, 그리고 빨간색으로 플러스로 나오는 것은 절상률입니다. 단순히 이제 환율 하락률 상승률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절하율 절상률의 표현인데, 절하 쪽은 파란색은 달러 대비 약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최근 한 달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을 어제가 아닌 어제 개입으로 인해서 한 10원 가까이 밀렸던 그 직전 그저께까지 한 달 동안 흐름을 보면은 우리 원화가 유독 약했어요. 네. 최근 한 달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약간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 네. 조금 한번 이렇게 관찰 시기를 넓혀 볼게요. 그러면은 작년부터 해서 어제까지 딱 1년 동안 했더니, 딱 지난 1년 동안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던 거는 유로하고 엔이고, 그러네요. 지난 1년 동안을 보면은 어지간하면 다 달러에 대해서 강세였습니다. 강세도 뭐 그닥 강세는 아니었어요. 강세 통화 중에서는 뭐 조금 그거 한 네. 중국 위안이 그동안 제일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상당히 강했네요. 상당히 강했죠. 한 6.7% 정도 절상되는. 그러면 또 이거는 왜 또 하필이면 2014년이냐? 최근 7년인데 네. 7년, 2014년 이따 한번 또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 7년 동안은
7년 동안 달러가 강했습니다. 전부 파랗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네요. 유로, 엔,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막대기가 퍼른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난 7년 동안은 얘들이, 이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서 절하되었다,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약해졌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평균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 오버슈팅은 최근 들어서 한 며칠 동안, 몇 주 오버슈팅입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싸움에 접어든 것이 이 정도까지 뭐 당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구두 개입을 내야겠다라고 의도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은 기자들과의 통화가 이렇게 기사화되면서 일이 커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자, 이쯤 되면은 뭐냐 하면 시장은 당국과 한판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딜러들은 투지가 불사오릅니다. 이제는 전쟁인 거예요. 네. 제가 봐서는 당국 입장에서는 전쟁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전쟁택 그냥 네. 투입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환율이 갑자기 확 뛰어서 80원도 넘고 90원도 넘고 1200원도 가자고 며칠 내로 막 그런 흐름이 나와버리면은 진짜 당국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러겠죠. 공식적이었든 비공식이었든 네. 의도적이었든 비의도적이었든 그러니 지금부터는 뭐냐 환율을 좀 눌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딜러들은 또 싸우고 싶어집니다. 자 이런데 만만찮아요. 당국 입장에서 만만찮은 것이 우선 글로벌 달러 시세가 당국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건 아직 승부가 나야 되는데 유로 달러가 1유로당 1.17이 간당간당합니다. 네. 흘러내릴 느낌이에요. 흘러내릴 수도 있겠어요. 그것도 뭐 결국 지금 26, 27, 28 다음 주로 다가온 이 잭슨홀 회의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아까 2014년 그때 그 얘기가 왜 나왔나 하면 2014년 그 여름에 드라기 입에서 나왔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 줄여나가고 끝내고 금리까지 올리고 우리는 아직도 돈 풀어야 되고 이 엄청난 통화정책 괴리 이 말을 하는 순간 결국 전 세계 모든 외환 트레이드들은 그냥 유로 팔아제끼고 달러 사는 쪽으로 그것이 결국은 원자재 시장까지 유가를 뚝 부러뜨리는 그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 이 잭슨홀 회의에서 아마 파월은 그냥 좀 잭슨홀을 안 쳐다봐줬으면 좋겠어 싶을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쳐다보게 돼서 말을 하든 안 하든 뭔가 컨텐츠가 있든 없든 간에 시장은 잭슨홀 무렵을 해서 이 방향을 정할 것 같고 위안도 지금 이놈의 200일선 내지는 1달러당 6.48 내지는 6.5 이 레벨이 돌파될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딜러들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막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가 더 쳐다봐야 되는 시장이다. 호달, 뉴달도 봐야 된다 이러는데 오지 달러, 키위 달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흘러내리고 있죠. 얘들이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이 흘러내리는 걸 유로하고 똑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네. 원 달러가 아니고 달러원입니다. 이 얘기 이제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저는 아쉬운 거는 이 88은 돌파되고 88은도 돌파될 무렵에 어제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조금은 한번 시장 자체적으로 어떡하나 하는 걸 좀 지켜볼 레벨이 조금 남았었는데 그 전에 그냥 원치 않는 어떤 당국과 시장 간의 어떤 싸움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전히 88원을 갖다가 키 레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88원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방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좀 열어놔야 한다. 좀 열어놔야 될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될 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네.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뭐 하루의 변동성이 10원이 넘어섰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특히나 코스피는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코스닥은 별로 네. 언급을 안 해주셨잖아요. 네. 어제 코스닥이 오랜만에 또 양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장을 겪으면서 네. 저도 막 여기저기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정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싶어서 많은 것들을 다 살펴서 듣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톤이 이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도 재정 정책은 또 미국에서 또 미국발 재정 정책은 또 확장되고 중국도 이렇게 경기 둔화가 오면 안 되니까 또 무슨 뭐 경기 살리겠다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유동성은 여전히 공급됩니다. 테이퍼링 다 어느 정도 뭐 예상되고 있고 마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 들어올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경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이 조정은 그냥 뭐 이렇게 견디낼 만한.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장이 왜 빠지냐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한 10,000원 정도면 되는 놈을 갖다가 2만 원, 3만 원, 심지어 5만 원에 갖다 놨기 때문인 거예요. 아, 지금 시장이 오버밸류 됐다. 예. 이놈이든 저놈이든 아니면 특정 종목이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빠지는 거예요. 재정 정책 쓸 거고 뭐 돈 더 들어올 거고. 근데 한쪽에서는 뭐죠? 연준은 돈줄 쪼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그렇죠. 부딪히는 가운데에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말은 우선 마음에 위안은 됩니다. 위안은 됩니다만 그리고 뭐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시장에 건강한 조정 없습니다. 뭐가 건강합니까? 조정 오고 뭐 빠지면 다 아픈 거죠. 우선 월간 차트 30초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격도가 너무 큽니다. 그다음 주간 차트 지금 5, 20주 이평선에서 살짝 걸렸는데 지금 어쨌거나 작년 팬데믹 이후에 이 20주 선에 오면은 3위는 다 성공했어요. 네. 이번도 그럴까? 기술적 보조지표는 위클리에서는 전부 다이버전스인데 그래서 일간으로 오니까 어제 구름대 빠져나가기 전에는 한번 반등은 나왔구나. 오케이. 그러나 이미 이 선이 깨졌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승부는 이 선 다시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구름대 이탈하느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기다렸거나 아니면 네. 물타기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한꺼번에는 하지 마십시오. 아, 네. 다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긴가민가한 장이 왔습니다. 그냥 나눠서 들어가시고 조심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막 용기를 부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방으로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하방성으로 수 커질 수도 있다라는 있고 말씀이시네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점 매수 내지는 무슨 뭐 물타기든 뭐 어떤 차원이 됐든 이 매수를 함에 있어서 몰빵은 제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네.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